여러분 지금 드시는 그 견과류가 여러분의 혈관을 막고 신장을 망가뜨리고 심지어 당뇨성 합병증까지 부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40년간 내과 전문의로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김종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찬장 안에 있는 그 견과류가 여러분의 건강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65세 이후 우리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간의 해독 능력도 떨어지고 췌장의 인슐린 분비도 약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여전히 젊었을 때와 똑같은 견과류를 드시고 계세요. 이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미국 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잘못 선택한 견과류는 심혈관 질환 위험을 3배나 높입니다. 당뇨병 악화율은 40%, 신장 결석 위험은 무려 60%까지 증가시키죠. 오늘 영상에서는 국제영양학 연구 자료와 수천 명의 노년 환자와 상담하며 확인된 결과를 바탕으로 65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견과류 4가지와 반드시 드셔야 할 견과류 4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노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병원비 수백만 원이 드는 약이나 시술 없이도 간식으로 드시는 견과류 하나만 바꾸는 것만으로 고혈압, 당뇨, 지방간, 신장질환, 치매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영상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왜 65세 이후에는 견과류가 더 조심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면 간과 췌장의 기능이 떨어지고 인슐린 저항성도 높아집니다. 또한 신장 기능이 약해져서 특정 성분들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요. 젊을 땐 별일 없던 고칼로리 견과류도 이제는 포화지방과 나트륨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젊을 때는 하루 180리터의 혈액을 여과할 수 있었던 신장이 65세 이후에는 그 기능이 30% 이상 떨어지게 되죠. 이는 견과류에 들어있는 각종 첨가물과 노폐물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심혈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혈관벽이 두꺼워집니다. 이때 나트륨이나 트랜스지방이 많이 든 견과류를 드시면 젊을 때보다 훨씬 더 큰 부담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위험한 견과류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견과류는 바로 가공 견과류입니다. 소금이나 설탕으로 코팅된 견과류, 그리고 땅콩 버터와 같은 가공품들 말이죠. 많은 분들이 이런 제품들을 건강식품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는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만난 73세 박영수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달콤한 아몬드 과자를 한 봉지씩 드셨어요. 건강에 좋다는 아몬드니까 안심하고 드신 거죠. 그런데 3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70에서 190까지 올라가고 당화혈색소도 7.8까지 치솟았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공된 견과류에는 엄청난 양의 나트륨과 설탕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시중에 파는 허니버터 아몬드 한 봉지에는 나트륨이 무려 800mg이나 들어있어요. 이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65세 이후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하루 1500mg 이하로 제한해야 하는데 견과류 한 봉지로 그 절반 이상을 섭취하게 되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설탕입니다. 달콤하게 코팅된 견과류에는 한 봉지당 15에서 20g의 설탕이 들어있어요. 이는 각설탕 5개에서 7개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노년층은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서 같은 양의 설탕을 섭취해도 혈당이 더 급격히 올라가거든요. 특히 공복에 이런 견과류를 드시면 혈당이 200 이상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또 다른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69세 김정희 여사님은 매일 오후 3시마다 땅콩버터 토스트를 드셨어요. 땅콩이 몸에 좋다고 해서 시작하신 건데 6개월 후 체중이 8kg이나 늘었고 중성지방 수치가 300을 넘어섰습니다. 왜냐하면 시중에 파는 땅콩버터에는 설탕과 경화유 그리고 각종 첨가물이 들어있거든요. 실제 땅콩 함량은 60%도 안 되고 나머지는 모두 우리 몸에 해로운 성분들이에요. 특히 경화유에서 나오는 트랜스지방은 정말 위험합니다. 트랜스지방은 혈관벽에 쌓여서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염증 반응을 촉진시켜요.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트랜스지방 섭취량을 하루 2g 이하로 제한하라고 권고하는데 땅콩버터 2스푼에만 해도 1.5g의 트랜스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가공 견과류의 또 다른 문제는 방부제와 인공첨가물입니다. BHT, BHA 같은 산화방지제들이 들어 있는데 이런 성분들은 간에서 해독하는 과정에서 부담을 줍니다. 65세 이후에는 간 기능이 30% 이상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첨가물들이 몸에 축적될 가능성이 높아요. 장기간 축적되면 간 손상이나 신장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견과류 원료 외에 설탕, 소금, 경화유, 각종 첨가물이 들어있다면 절대 드시지 마세요. 특히 맛자가 들어간 제품들, 예를 들어 허니머스타드 맛, 바베큐 맛, 치즈 맛 같은 견과류들은 모두 피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견과류는 마카다미아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카다미아를 고급 견과류라고 생각하시고 몸에 좋을 거라고 여기시는데 이는 큰 오해입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정말 위험한 견과류예요. 마카다미아의 가장 큰 문제는 극도로 높은 지방 함량입니다. 모든 견과류 중에서 지방 함량이 가장 높아서 100g당 무려 76g의 지방이 들어있어요. 이는 같은 양의 버터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칼로리로 따지면 100g당 718칼로리나 됩니다. 성인 남성 하루 권장 칼로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이죠. 제가 작년에 진료한 71세 최정수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분은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저녁 마카다미아를 한 줌씩 드셨어요. 대략 30g 정도 되는 양이었는데 이것만으로도 하루에 215칼로리를 추가로 섭취하신 거였습니다. 3개월 후 체중이 4kg이나 늘었고 혈액 검사에서 중성지방이 정상 범위의 2배를 넘어섰어요. 65세 이후에는 기초 대사율이 젊을 때의 7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소비하는 칼로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체지방으로 축적되기 쉬워지는 거죠. 특히 마카다미아처럼 칼로리가 높은 견과류를 드시면 복부비만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복부비만은 단순히 외관상 문제가 아니에요. 내장 지방이 늘어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염증 물질이 분비되어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마카다미아의 또 다른 문제는 포화지방 함량이 높다는 점입니다. 전체 지방의 15%가 포화지방인데 이는 견과류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치예요. 포화지방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킵니다. 65세 이후에는 혈관 탄력성이 떨어져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이기 쉬운데 마카다미아를 지속적으로 드시면 동맥경화가 가속화될 수 있어요. 실제로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마카다미아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65세 이상 노인 그룹에서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일반 그룹보다 23%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마카다미아의 높은 칼로리와 포화지방 때문으로 분석되었어요. 마카다미아는 소화에도 부담을 줍니다. 지방 함량이 워낙 높아서 소화 효소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65세 이후에는 췌장에서 분비되는 소화 효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마카다미아를 드시면 소화불량, 복부팽만,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분 중에서도 마카다미아를 드신 후 속이 더부룩하고 설사를 하셨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가격 대비 영양가도 문제입니다. 마카다미아는 다른 견과류에 비해 단백질 함량이 낮고 필수 지방산이나 비타민, 미네랄 함량도 특별히 높지 않아요.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높은 칼로리와 포화지방만 섭취하는 셈이죠. 같은 가격이면 호두나 아몬드를 드시는 게 훨씬 더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견과류는 캐슈넛입니다. 많은 분들이 캐슈넛을 부드럽고 고소해서 좋아하시는데 65세 이후에는 정말 위험할 수 있는 견과류예요. 캐슈넛의 가장 큰 문제는 높은 옥살산 함량입니다. 옥살산은 신장에서 칼슘과 결합해서 결석을 만드는 주범이거든요. 캐슈넛 100g에는 무려 262mg의 옥살산이 들어있어요. 이는 시금치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65세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옥살산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석 위험이 더욱 높아집니다. 제가 2년 전에 진료한 67세 이명자 여사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캐슈넛을 정말 좋아하셔서 매일 오후 간식으로 드셨어요. 한 번에 50g 정도, 그러니까 20개 정도를 드셨는데 6개월 후 극심한 옆구리 통증으로 응급실에 오셨거든요. 검사 결과 신장에 0.8cm 크기의 결석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시술로 제거했지만 캐슈넛 섭취를 중단하라고 권고했어요. 옥살산은 칼슘 흡수도 방해합니다. 65세 이후에는 골밀도가 떨어져서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는데 캐슈넛을 많이 드시면 칼슘 흡수가 더욱 어려워져요.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후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지는데 캐슈넛까지 드시면 골다공증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캐슈넛의 또 다른 문제는 높은 칼로리입니다. 100g당 553칼로리나 되거든요. 마카다미아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치예요. 특히 캐슈넛은 부드러운 식감 때문에 과식하기 쉽습니다. 한 개 먹다 보면 어느새 한 줌 먹다 보면 한 봉지를 다 먹게 되죠. 실제로 캐슈넛에는 자연적인 당분도 많이 들어있어요. 다른 견과류에 비해 탄수화물 함량이 높아서 혈당 상승 속도가 빠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특히 위험해요. 제가 진료한 당뇨 환자분 중에 캐슈넛을 간식으로 드신 후 혈당이 200 이상 올라간 분도 계셨거든요. 캐슈넛은 알레르기 반응도 주의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면역 체계가 예민해져서 젊을 때는 괜찮았던 음식에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캐슈넛은 견과류 중에서도 알레르기 반응이 비교적 흔한 편입니다. 입안이 따끔거리거나 목이 부어오르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셔야 해요. 네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견과류는 튀긴 견과류입니다. 바삭하게 튀긴 땅콩, 아몬드, 그리고 각종 혼합 견과류 스낵들 말이죠. 이런 제품들은 맛은 좋지만 65세 이후에는 정말 위험한 식품입니다. 튀긴 견과류의 가장 큰 문제는 트랜스지방과 산화지방입니다. 고온에서 기름에 튀기는 과정에서 견과류 본연의 건강한 지방이 변성되어 독성 물질로 바뀌어요. 특히 180도 이상의 고온에서 튀기면 불포화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과산화 지질이라는 유해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물질은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동맥경화를 촉진시켜요. 제가 진료한 74세 박종민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매일 저녁 TV 보시면서 튀긴 땅콩 한 봉지를 드셨어요. 그런데 1년 후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 관상동맥에 50% 이상의 협착이 발견되었습니다. 다른 생활 습관은 변하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달라진 게 튀긴 땅콩을 드시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튀긴 견과류에는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 물질도 들어 있습니다. 고온에서 단백질과 당분이 반응하면서 생기는 물질인데 국제암연구소에서는 2호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어요. 65세 이후에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발암물질에 대한 저항력도 약해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튀긴 견과류는 염분 함량도 매우 높아요. 맛을 내기 위해 소금을 많이 뿌리거든요. 시중에 파는 튀긴 땅콩 한 봉지에는 나트륨이
1200mg 이상 들어있어요. 이는 하루 권장량을 훨씬 초과하는 양입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위험해요. 튀긴 견과류는 소화에도 큰 부담을 줍니다. 기름기가 많아서 위에서 오래 머물고 소화 효소를 많이 소모시켜요. 65세 이후에는 위산 분비량이 줄어들고 소화효소 생산도 감소하기 때문에 튀긴 음식을 드시면 소화불량, 속쓰림, 복부팽만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중독성입니다. 튀긴 견과류의 바삭한 식감과 짠맛은 뇌의 보상회로를 자극해서 계속 먹고 싶게 만들어요. 한번 시작하면 멈추기 어려워지죠. 이런 식으로 과식하게 되면 급격한 체중 증가와 함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모두 악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견과류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어떻게 드셔야 더 효과적이고 안전할까요? 또 어떻게 드시면 더욱 위험해질까요? 먼저 효과적인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소금, 설탕, 기름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생견과류만 드시는 것입니다. 포장지를 보셨을 때 원료란에 견과류 이름 하나만 적혀 있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아몬드라면 아몬드 100%라고 적힌 것만 드셔야 해요. 섭취량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 한 줌, 그러니까 25g에서 30g 정도가 적당해요. 이는 아몬드 기준으로 약 20알, 호두 기준으로 6쪽 정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한 봉지를 다 드시는데 이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시간도 중요합니다. 공복에 드시는 것보다는 식사 30분 전이나 오후 간식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반대로 더 위험한 방법들도 있어요. 첫 번째는 술안주로 드시는 것입니다. 알코올과 함께 견과류를 드시면 칼로리가 배가 되고 나트륨 섭취량도 늘어나서 혈압 상승과 부종을 유발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습관적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TV 보면서, 책 읽으면서 무의식적으로 드시다 보면 과식하기 쉬워져요. 세 번째는 다른 고칼로리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초콜릿이나 케이크와 함께 견과류까지 드시면 하루 권장 칼로리를 훨씬 초과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물 없이 드시는 것이에요. 견과류는 수분 함량이 낮아서 소화할 때 많은 물이 필요하거든요. 물 없이 드시면 변비나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어요. 이제 반대로 65세 이후 꼭 챙겨 드셔야 하는 좋은 견과류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견과류들은 올바르게 드시면 혈관 건강부터 두뇌 건강까지 모든 면에서 도움이 되는 정말 좋은 식품들이에요. 첫 번째는 호두입니다. 호두는 견과류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뛰어난 영양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호두에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식물성 오메가3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는 혈관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줍니다. 제가 5년 전부터 관찰하고 있는 78세 김철수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경미한 치매 증상이 있으셨는데 매일 호두 3쪽씩을 꾸준히 드신 후 인지기능 검사 점수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어요. 특히 기억력과 집중력 부분에서 개선이 뚜렷했습니다. 미국 UCLA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호두 28g을 6개월간 섭취한 65세 이상 노인 그룹에서 인지 기능이 11.2% 향상되었다고 보고했어요. 이는 호두의 오메가3 지방산이 뇌혈관을 개선하고 뇌세포의 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호두는 혈압 조절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연구에서는 하루 호두 42g을 8주간 섭취한 그룹에서 수축기 혈압이 평균 7.8, 이완기 혈압이 3.2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혈압약 한 알에 해당하는 효과예요. 호두의 섭취법도 중요합니다. 하루 2쪽에서 3쪽, 즉 6알에서 9알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 과잉이 될 수 있거든요. 껍질을 벗기지 말고 갈색 속껍질째 드시는 게 좋아요.
그 속껍질에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들어 있거든요. 두 번째로 권하는 견과류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 정말 좋은 견과류예요. 아몬드 100g에는 단백질이 21g이나 들어있어요. 이는 달걀 3개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65세 이후에는 근육량이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양질의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해요. 아몬드의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어서 근육 합성에 도움이 됩니다. 식이섬유도 풍부해요. 아몬드 30g에는 식이섬유가 4g 들어있는데 이는 하루 권장량의 16%에 해당해요.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개선하고 변비를 예방하며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안정화시켜줍니다. 제가 최근에 진료한 70세 이순자 여사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당화혈색소가 8.2까지 올라가서 당뇨 관리가 어려우셨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식전에 아몬드 10알씩 드시라고 권했더니 3개월 후 당화혈색소가 7.1까지 떨어졌어요. 아몬드의 마그네슘과 식이섬유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한 덕분이었죠. 아몬드에는 비타민 E도 풍부해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E는 세포 노화를 막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특히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해서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요. 아몬드 섭취법은 껍질째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갈색 껍질에 플라보노이드라는 항산화 성분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하루 10알에서 15알 정도가 적당하고 꼭꼭 씹어서 드세요. 잘 씹어야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됩니다. 세 번째는 피스타치오입니다. 피스타치오는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 배출을 돕고 혈압 관리에 뛰어난 효과가 있어요. 또한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들어있어서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피스타치오 30g에는 칼륨이 291mg 들어있어요. 이는 바나나 반 개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칼륨은 나트륨과 반대 작용을 해서 혈압을 낮춰주고 부종을 완화시켜요. 특히 65세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나트륨 배출이 어려워지는데 피스타치오의 칼륨이 이를 도와줍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피스타치오 43g을 12주간 섭취한 고혈압 환자 그룹에서 수축기 혈압이 평균 11.8 감소했다고 보고했어요. 이는 혈압약 복용 효과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피스타치오의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황반 변성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65세 이후에는 황반 변성으로 인한 시력 저하가 흔하게 발생하는데 피스타치오를 꾸준히 드시면 눈 건강을 보호할 수 있어요. 제가 진료한 72세 박명수 어르신은 고혈압으로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셨는데 매일 피스타치오 20알씩 드신 후 혈압이 안정되어서 약 용량을 줄일 수 있었어요. 또한 건강검진에서 안압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고 기뻐하셨습니다. 피스타치오는 반드시 무염 제품을 선택하세요. 소금이 뿌려진 제품은 오히려 혈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하루 20알에서 25알 정도가 적당하고 껍질을 까면서 천천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을 까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섭취 속도를 늦춰서 과식을 방지해줘요. 네 번째는 브라질넛입니다. 브라질넛은 셀레늄이 풍부해서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고 갑상선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견과류예요. 또한 면역력 강화와 노화 억제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브라질넛 한 알에는 셀레늄이 무려 96마이크로그램이나 들어있어요. 이는 하루 권장량의 175%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 미네랄로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갑상선 건강에도 셀레늄은 필수적이에요.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과 대사에 셀레늄이 꼭 필요하거든요. 65세 이후에는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기 쉬운데 브라질넛을 적절히 드시면 갑상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브라질넛은 과다 섭취를 절대 피해야 합니다.
셀레늄이 워낙 많아서 하루 한 알에서 두 알이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셀레늄 중독이 될 수 있거든요. 셀레늄 중독 증상으로는 탈모, 손톱 변형, 구토, 설사 등이 있어요. 제가 진료한 69세 최영희 여사님은 면역력이 약해서 자주 감기에 걸리셨는데 매일 브라질넛 한 알씩 드신 후 감기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또한 피부도 좋아지고 활력도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브라질넛의 섭취법은 정말 간단해요. 하루 한 알, 많아야 두 알까지만 드시면 됩니다. 다른 견과류와 달리 매일 드실 필요는 없어요. 일주일에 3회에서 4회 정도만 드셔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견과류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것들도 올바르게 드셔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적정량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견과류라도 과식하면 칼로리 과잉으로 인한 체중 증가와 소화 부담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이제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확실히 지키시면 견과류로 인한 건강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첫 번째, 견과류는 원물 그대로 소량만 드시라는 것입니다. 포장지를 볼 때 원료명에 견과류 이름 하나만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설탕, 소금, 식용유, 각종 첨가물이 들어있다면 절대 구입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견과류라도 하루 한 줌, 즉 25g에서 30g을 넘지 마세요. 손바닥에 올려놓았을 때 움푹 패인 부분을 채우는 정도가 적당한 양입니다. 두 번째, 마카다미아, 캐슈넛, 가공 견과류, 튀긴 견과류는 65세 이후 절대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4가지는 아무리 맛있고 비싸도 건강을 위해서는 포기하셔야 해요. 특히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파는 간식용 견과류들은 대부분 가공되거나 튀긴 제품이니까 주의하세요. 원산지와 제조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습관을 기르세요. 세 번째,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브라질넛을 균형 있게 섭취하시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계속 드시지 마시고 돌아가면서 드세요. 월요일은 호두, 화요일은 아몬드, 수요일은 피스타치오, 목요일은 브라질넛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고유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서 더욱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경험한 2가지 사례를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들을 통해서 올바른 견과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68세 김정숙 여사님 사례입니다. 이분은 5년 전부터 고혈압으로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셨어요. 혈압이 평소에 150에서 160 정도 유지되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180까지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약을 바꿔도 잘 조절이 안 되어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자세히 문진해 보니까 3개월 전부터 매일 아침 소금 뿌린 아몬드를 한 봉지씩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건강에 좋다는 아몬드니까 안심하고 드신 건데 문제는 소금이었어요. 그 제품 한 봉지에 나트륨이 무려 1100mg이나 들어 있었거든요. 하루 권장량에 거의 근접하는 양을 아침에만 아몬드로 섭취하신 셈이었어요. 즉시 소금 뿌린 아몬드 섭취를 중단하고 무염 생아몬드로 바꾸시라고 권했습니다. 하루 10알에서 15알 정도만 드시라고 했고요. 2주 후에 오셨을 때 혈압이 벌써 170대로 떨어졌어요. 한 달 후에는 155까지 안정되었고 3개월 후에는 평소 수준인 145까지 떨어졌습니다. 김정숙 여사님께서 정말 놀라워 하시더라고요. 똑같은 아몬드인데 소금 유무만으로 이렇게 차이가 날 줄은 몰랐다면서요. 지금도 무염 생아몬드를 꾸준히 드시고 계시는데 혈압이 계속 안정되고 있어요. 또한 아몬드의 마그네슘과 칼륨 덕분에 전체적인 심혈관 건강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72세 박영호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당뇨는 없으셨지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고생하고 계셨어요. 총 콜레스테롤이 280, LDL 콜레스테롤이 180까지 올라가 있었거든요.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하고 계셨지만 수치가 잘 떨어지지 않았어요.
문진 중에 알게 된 건데 이분이 매일 저녁 TV 보시면서 땅콩 스낵을 즐기신다는 거였어요. 바삭하게 튀긴 땅콩에 각종 양념이 들어간 제품이었는데 한 봉지의 칼로리가 무려 550칼로리나 되더라고요. 거기다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었어요. 즉시 땅콩 스낵 섭취를 중단하시라고 권했습니다. 대신 매일 저녁 호두 3쪽과 브라질넛 하나를 드시라고 했어요. 호두의 오메가3 지방산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브라질넛의 셀레늄이 혈관 염증을 줄여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3개월 후 검사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총 콜레스테롤이 280에서 220으로 LDL 콜레스테롤이 180에서 130으로 떨어졌거든요. 콜레스테롤 약은 그대로 복용하고 계셨는데 견과류만 바꾼 것으로 이런 효과를 본 거예요. 박영호 어르신도 정말 기뻐하시면서 앞으로도 계속 좋은 견과류만 드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6개월 후 재검사에서는 더욱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총 콜레스테롤이 200 이하로 떨어졌고 중성지방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거든요. 의사인 저도 이렇게 빠른 개선은 처음 봤다고 말씀드렸을 정도예요. 현재는 콜레스테롤 약 용량도 절반으로 줄였고 전체적인 혈관 건강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 두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같은 견과류라도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이런 차이가 더욱 극명하게 나타나요. 젊을 때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었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견과류 선택할 때는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하시고 원물 그대로인 제품만 선택하시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견과류라도 적정량을 지켜서 드시라고 강조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개인차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견과류라도 사람에 따라 반응이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브라질넛이나 아몬드를 주의해서 드셔야 하고 당뇨가 심하신 분들은 견과류 섭취 후 혈당 변화를 꼼꼼히 체크하셔야 해요. 제가 40년간 진료하면서 느낀 건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견과류 하나 제대로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가 훨씬 쉬워질 수 있어요. 반대로 잘못 선택하면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견과류 섭취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드시고 계시는 견과류가 가공된 제품은 아닌지, 너무 많이 드시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좋은 견과류 4가지를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건강한 견과류 섭취는 단순히 영양 공급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선택은 여러분의 혈관을 보호하고 뇌 건강을 지키며 면역력을 높여주는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매일 드시는 작은 한 줌의 견과류가 10년, 2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견과류를 드실 때 주의사항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알레르기 반응을 주의하세요.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처음 드시는 견과류는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둘째,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확인하세요.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계시다면 견과류 섭취 전에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관에 신경 쓰세요. 견과류는 지방 함량이 높아서 쉽게 산패할 수 있어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밀폐 보관하시고 개봉 후에는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넷째, 치아 건강을 고려하세요. 견과류는 단단해서 치아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천천히 꼼꼼히 씹어서 드세요.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5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견과류 4가지는 가공 견과류, 마카다미아, 캐슈넛, 튀긴 견과류입니다. 이 견과류들은 과도한 나트륨으로 인한 혈압 급상승, 극고칼로리로 인한 체중 증가, 옥살산으로 인한 신장 결석,
트랜스 지방으로 인한 혈관 손상 때문에 정말 위험해요. 반대로 꼭 드셔야 할 견과류 4가지는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브라질넛입니다. 이 견과류들은 오메가3로 치매 예방, 식이섬유로 혈당 안정, 칼륨으로 혈압 조절, 셀레늄으로 항산화 효과까지 65세 이후 약해진 몸에 딱 맞는 안전한 견과류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 원물 그대로만 드시고 하루 한 줌 25g에서 30g을 넘지 마시고 소금과 설탕이 들어간 가공 제품은 절대 피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만 지키셔도 견과류로 인한 건강 문제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제가 4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봤는데요. 견과류 하나만 바꿔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실천해 주세요. 65세 이후의 건강은 작은 습관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견과류 하나 제대로 고르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더 이상 잘못된 정보에 속지 마시고 오늘부터 올바른 견과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현명한 선택으로 건강한 100세까지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저희 노후지혜TV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한 노후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노후지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